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예불송에 그 신물계의 두 번째 비록 처자를 두었으나라고 그 오타가 생겨 있어가지고 두었어 돈데 비록 처자를 두었어도 쏠려봄에 떨어지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오타가 돼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제작을 해서 그걸 다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거기를 고쳐서 예불 하실 때 거기를 고쳐서 하십시오. 백봉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도반들한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순서도 바꾸지 말고 이 글도 바꾸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타가 돼가지고
정말로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그 선지식 말씀을 맞아 왜곡하면 안 되니까. 저기 한번 그 스마트폰에요. 스마트폰에 2월 24일 그 정집 문자 한번 보십시오.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부분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24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습니까? 네, 24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지금은 지식이 발달되었어 이 몸에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 이 몸에 수조 이상의 세포가 생사를 연속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돈다는 걸 알고 있거든. 이전에는 견성해야 이걸 알았는데 요즘은 이전에 견성한 분들 그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발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은 과학과 인지의 발달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백봉 선생님의 그 공부를 가르치시는 방법이죠. 이 방법입니다. 새말기의 방편을 내신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새말기가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몸이 수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의 그 몸뚱어리가 다 기관이라서 남에게 이식도 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화타 같으신 분은 알으셨겠죠. 중국의 화타 같으신 분은.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머리카락도 안 잘랐어요. 부모가 주신 거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 요새는 한 100일에서 200일 사이면 지금 있는 현재의 그 몸이 골수까지 세포가 완전히 변해서 전혀 다른 몸이 돼버린다. 내가 생각은 자꾸 내 몸 이라지만 내 몸이 쉬지 않고 변해서 어떤 거를 내 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시대에 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 보면은 아들의 신장을 어머니한테 이식도 하고, 또 심장 같은 것도 인공심장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고막도 귀가 잘 안 들리면 그것도 또 고막으로 또 하기도 하고, 각막도 이식을 하고, 머리도 이식하죠. 머리털도 이식하고. 이번에는 보니까 세계 최초라고 하던데, 이게 손이 잘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 손을 이식을 했어요. 뇌사자 손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손을 다 움직이더라고요. 거기다가 하반신이 또는 경추가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잘 못 걷는, 평생 누워만 지내던 그런 사람도 요새는 로봇을 이용을 해서 그 기계로 해서 몸을 이렇게 걷게 하고 그렇게 하지요.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참 의학적으로 어저께는 보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저께는 보니까, 어제 아니다 이틀 전인가 이렇게 보니까 우주선을 3D 프린트로 그냥 싹 그냥 만들더라고요.
3D 포인트로요. 3D 프린터로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고 뭐 얼굴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됐던가, 뭐 그렇게 하면 그 얼굴에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3D 프린터에 넣으니까 똑같게 인공 그 뼈로 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에 딱 붙이니까 똑같아지는 거 한 치의 오차 없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구가 허공에 둥둥 떠 있대. 지구를 우리 초록별이라고 하지요. 아마 초록색인가 봐요. 우리들 눈에.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초록별이라고 해요, 지구를. 그래서 지구가 이 거대한 우주에 그냥 허공 중에 둥 떠 있고 먼지보다 작은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허공 중에 둥둥 떠 있는 것이다. 그 유마경에 보면은 중생이 허공에서 계속 이렇게 떠다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유마경에 나와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으면 지금 C라는 물체가 움직이면 A와 B 중에서 어디로 얼마만큼 그러면 이제 흘러가면 얼마만큼 길이가 그 거리가 멀어져서 어디로 흘러가는데 이게 방향이 잡히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떠내려가도 맨 그 자리인 것이에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눈으로 이렇게 뭘 봐요. 보고 그것이 이게 기준이 자꾸만 되거든요. 기준이 돼서 내가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면 여기에 있던 물체들하고 저기에 있던 물체가 가까워지고 여기에서는 멀어지니까 내가 저만큼 갔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 하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허공 중에 둥 떠 있다 하자. 그럼 가도 간 것이 아니고 와도 간 것이 아닙니다. 참 부처님 법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물체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거리가 없다는 걸 알겠더라. 그게 물체가 사라지면 내가 저만큼 갔다, 내가 뭐 어느 방향으로 갔다,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자꾸 삼으니까 자기 혼자만 딸랑이 있다. 텅 빈 공간에 자기 혼자만 딸랑이 있다. 이러면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떨어지나 올라가나. 그렇죠. 뭐가 없다? 기준이 없었어요. 참 재밌는 공부입니다. 이 공부가 정말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밌는 공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무엇을 고정을 시키고 이게 아주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 사고가 탈피를 못해서 그러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옛날에 대오견성을 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이 돼서 이미 견성한 옛날 어른 같으면 요새 사람들은 다 견성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허공에 둥 떠 있구나. 지구가 둥 떠 있구나. 이것도 알지. 몸도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이 막 기관으로 막 이식도 가능하고 남 주기도 하고 남한테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이 자체성이 없다는 걸 그냥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상식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 옛날 어른 그걸 수없이 강조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는 한 20대는 그 말씀을 뭘 들어도 우리는 옛날에 안 살아봤잖아요. 그 아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인지가 발달됐는지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었는데 백봉 선생님은 그 옛날에 지구가 허공 중에 둥 떠 있고 또 몸이 수조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대에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이미 그것을 다 아는 시대에 와 있는 우리하고 방법이 같으면 되겠냐? 우리는 이미 옛날 어른들 같으면 견성한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옛날 만약 시대 같으면 이미 다 견성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래 부처다에서 시작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백봉 선생님의 지론입니다. 주창입니다. 근데 그게 1970년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는 정말로 맥히지를 않았는데 당신이 이제 돌아가신 연후에 사람들이 나를 비방을 많이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할 것이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그 생사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그까짓 그 비방을 두려워해서 되겠냐? 이렇게 기계가 대단하셨거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해. 지금 사람이 한 300년 전에 가면, 300년 전에 이조시대 그런 데 가면 너무나 이게 인지가 발달이 돼 있죠. 거기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을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출발한다. 그래서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설명을 하고 윤곽과 바탕을 잡아서 정견을 세워서 바로 내가 부처임을 믿고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말기는 그런 방편이에요.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 중간이죠. 우리는요. 아날로그 사람들이 디지털 있는 그 끝기 일부분을 우리가 쓰고 있지요. 자, 우리 요새 내가 무슨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레코드 가게 가서 레코드를 사든지 CD를 사든지 테이프를 사든지 해서 들었잖아요. 요새는 어떻게 해요? 네, 수림이한테 안 물어봐요. 수림아, 요새는 어떻게 하지? 수림이가 무슨 노래를 듣고 싶다. 어떻게 하지? 유튜브에서 듣거나 인터넷에 뭐 어플로 듣습니다. 그러게 어플이나 그거 유튜브를 하지요. 그 노래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그 노래를 참 배우고 싶어. 가사도 알고 싶어. 이러면 그냥 거기 다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레코드 가게에 가거나 CD를 사거나 테이프를 듣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은 뭐예요? 스마트폰으로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노래가 요 안에 다 있어. 검색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약간 양다리가 걸쳐진 상태죠. 애들은 이미 디지털 세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만 조금씩 해서 나도 모르게 디지털 시대에 이미 많이 적용이 돼서 우리 처음에 제가 그거 할 때 이메일 못하다가 이메일로 그냥 이 글을 주고 또 거기서 해서 또 이메일로 오고 하니까 아이고 천지개벽할 일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세상에 이런 세상도 다 있네. 옛날에는 뭐 다 하면은 그걸 들고 버스 타고 가지요. 그 사람을 만나야 뭐 이 원고를 주던동 말던동 하는데 아유 뭐 그냥 이메일로 척 보내고 거기서 또 해서 이메일로 척 보내고 이러니까 야 대단한 세상이 왔다. 제가 아직도 그때 그 감격적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요즘은 이전에 견성한 분들 그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 견성한 곳에서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인식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인식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자꾸 공부를 하면 새말귀는 이러한 공부 방법이다.
예전 어른 견성한 그 곳, 그러니까 이미 나는 부처다. 에서 시작하는 공부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5일 어제 거 한번 해볼까요? 시작. 비명 다른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나의 없이는 내가 보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딱 앉아.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법신이 화해. 이거 할 수 없이 법신이라고 내가 이름 지은 거요. 또 법신이라고 해도 괜찮고 이것이 법신화가 되버리면 여러분의 몸뚱아리 옆에서 누가 칼로 끊어가도 상관없어. 그걸 문제시 안 해. 네. 그래서 나는 부처다.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부처의 그 자리가 비명비암한 자리라는 겁니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다. 그래서 앉을 때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법신 자리를 놔두자. 이러고 앉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상당히 조금 어려운 말이죠. 바탕을 놔두자가. 사실은 바탕을 놔두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살짝 방편을 하나 써서 하지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가 하나인 도리. 그 무념처. 그 듣는 성품 자리를 되돌아 듣는 그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비명비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비명비암을 놔두자. 이렇게 하면 어렵지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렇게 해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한다? 몸에 박혀버려. 내 몸에 박히고 내 생각에 박혀. 그래서 모든 것이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내, 허공으로서의 내,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보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몸에 박히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보십시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서 한순간도 쉴 새 없이 변하는 무정물이고 느낌 없는 무정물인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이다. 이것을 이치적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그것을 안 다음 생활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생활길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나는 무정물이 손을 가지고서 죽기를 들었다. 손에는 느낌이 없어. 나는 이걸 잘 들어야 되겠다. 나는 무정물인 눈을 가지고서 색을 본다. 나는 잘 봐야 되겠다. 예, 여기서 나는 법신 자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을 잘 굴리자입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그러니까 먼저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또 이 무정물인 몸뚱이를 통해서 모든 걸 움직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라는 걸 이치적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습 공식으로 처음 부처님의 영기와 공성에 대한 즉 비니치, 공리에 대한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모습 공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하면 우리가 보는 육근, 육진, 육식이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서 가짜거든.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가 없거든. 머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머물지만 않으면 바로 이 법신 자리를 드러낼 수 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꽉 믿어버리면 공부가 아주 수월해요. 근데 그거를 안 믿어요. 법신 자리 자꾸 찾으러 다녀요. 법신 자리는 불생불멸이라서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고 안 찾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하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거라서 늘 여여해. 내가 분별심이 많은 중생이라도 법성자리는 여여하고 내가 깨달은 부처가 돼도 여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법신자리는 걱정하지 마라. 법신자리 찾으려고 하지 마라. 법신자리 걱정은 수리마 법신자리 걱정하지 마. 찾으려고 하지 마라고. 뭐만 하면 된다. 자꾸만 분별하는 것만, 분별심만 자꾸만 내려놓으면 돼요. 자꾸 내려놓으면 이게 뭐 분별심 내려놓는 걸 100%까지 가야 된다. 아니에요. 벌써 20%, 30% 이 정도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에게 깨달음이 와요. 내가 지금 말하는 깨달음은 뭐 화련되어 해서 뭐 정말 손가락에 불 붙이고 하늘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견이 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딱 되면 뭐든지 모습은 헛것이지, 모습은 헛것이지. 그럼 헛것이지 하면은 거기서 멈추거든. 멈추어지거든. 멈추면은 그 다음에 지혜가 난단 말이에요. 멈추어야 지혜가 나요. 그래서 지혜가 나서 자기가 공부를 딱 하다가 보면 자기가 자꾸만 지혜가 나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공부를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지금 이거는 이런 이치구나 하는 거를 저절로 자꾸만 자기가 깨닫게 돼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를 계속 그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뭐 물고기를 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를 방법을 내가 알면은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방법대로만 가면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공부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꾸준히 가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이렇게 가면 자꾸 어느 날 자꾸만 자기 살림이 생기거든. 그 말은 자기가 자꾸만 그 이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게 지혜가 나서 그 다음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자꾸만 생각이 나. 그거 참 희한한 것인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말귀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우린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계속 내가 해서 몸에 팡 박혀버리면 볼 때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그럴 때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걷는다. 뭐 허공으로서의 내가 성이 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욕심이 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짜증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힘든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잡게 되는 거예요. 수림이가 지금 제일 힘들지. 애기 지금 4살짜리 갓난 애기 그렇게 키우고 있으니까 새말귀가 한 번씩 잡아줘. 네. 어이 고마워라. 모습공신 꾸준히 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힘이 좀 덜 들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다고?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것 같다고? 덜 들어요. 덜 들지.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라고 자꾸만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해. 무슨 일 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라고 계속하면 하다가 보면 언제 그 일을 다 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에너지가 50에서 저는 한 5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30% 이상은 에너지가 감소가 돼요. 그 일을 할 때 분별심을 무척 많이 갖거든. 그리고 왜 또 이제 집안일이 많고 또 회사 일도 그렇지만 일이 많으면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일을 빨리 하고 저거를 해야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일을 하면서 맨 딴 생각을 해. 그죠? 수림이도 그러지. 근데 이제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그렇게 하면 그 분별심이 싹 줄어요. 분별심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아, 별로. 그렇게 되면 하다가 보면 다 했고 하다가 보면 다 했고 이러니까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준다 이 말입니다. 꼭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번 읽어보자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자. 비명비암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비명비암이라는 거 우리 잘 몰라요. 비명비암 어떻게 알겠나요? 명 아니면 암인데. 그렇죠? 그러면 비명비암의 바탕,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바탕, 이렇게 하면 분별심이죠. 아, 바탕짜리 이렇게 분별심이죠. 자, 257쪽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요거부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인가 하나라도 보이면 묻으시고 따라서 이건 상대성 논리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거든. 상대성이라면 벌써 모습이 있고 원구가 있게 돼. 그러기 때문에 어떤 모습에도 들어앉으면 안 돼. 비명비암이라고 내가 늘 말을 하고 또 하지요. 절대로 비명비암이 어떤 색깔을 보려고 해서는 큰 망상이에요. 예,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상대성은 우리가 말하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언구도 있고 그 이름이라는 거죠. 이름도 있고 모습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모습에도 들어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습이라는 거는 무조건 가짜예요. 무조건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전부 다 모르고 아, 모습은 무조건 가짜다 이렇게 해도 깨닫는 거예요. 막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다 가짜예요. 나도 가짜예요. 전부 가짜예요. 생각도 가짜예요. 무조건 가짜야, 가짜. 이래갖고 어떤 사람, 뺑 도는 사람이 있겠죠. 그거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가짜라고 하는 거는 머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머물 수 없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상승본문은, 부처님 당시에도 굉장히 극소수한테 공부를 하던 그거예요. 이 공리라는 것은. 공리요. 보통 사람들은 딱 들으면 이것도 가짜다, 저것도 가짜다, 뭐 나도 가짜다, 뭐 내가 생각하는 것도 가짜다, 뭐 다 이러면 머리 돌아버리죠. 그리고 막 허무주의에 빠져버리죠. 그렇게 그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연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거는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변하는 것이고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것은 그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계속 바뀌어요. 오늘은 또 그 뉴스 보니까 뉴욕에서 새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다시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하고 지금 뉴욕에서 새로 생긴 바이러스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확산세도 세고 감염률도 세고 좀 치명률도 강하다. 그러면 지금 백신이 거기에 적용이 되느냐? 그건 또 연구를 해봐야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바이러스 자꾸 쫓아가는 거지요. 바이러스는 자꾸만 이제 그렇게 면역이 인간이 이제 숙주가 자꾸 생기려고 하니까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꾸만 말하자면 변하는 거지요. 자기 인연과 조건을 자꾸만 변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바이러스니까 그 자꾸 인연과 조건을 바꾸듯이 우리도 이제 거기에 이제 대항을 하려다가 보니까 백신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계속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이러스가 그렇게 휙 변하듯이 그렇게 변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지금은. 그래서
3차 대유행이 또 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오늘 그거 보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바이러스도 지도 살아남으려고 엄청 저거 변화하는구나. 조건을 자꾸 변화시키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비명비암이라고 내가 늘 말을 해. 백봉 선생님. 허공으로서의 나, 우리의 바탕짜리, 성품짜리는 비명비암이다. 명도 아니고, 명이라는 것은 모습이죠. 밝음. 어둠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을 말하자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밝음과 어둠을 나타낼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그 바탕짜리. 그 바탕짜리는 본래 불생불멸이고 모습이 없어요. 무상이에요. 모습이 없어서 그것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주체와 객체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비명비암짜리를 본다라고 하면 이미 비명비암이 아니죠. 모습이 돼버리죠. 왜냐면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비명비암짜리가 있어서 그럽니다. 진짜 비명비암짜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자, 장영보살, 진짜 비명비암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소. 네. 허공으로서의 나로 있으면 됩니다. 네. 비슷한 말이죠. 비명비암을 내가 진짜 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비명비암이 안 되면 안 돼요, 내가요. 비명비암이 그냥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기도 하죠. 비명비암과 내가 둘로 나누어지면 안 되고, 내가 비명비암이 돼야 되는 거지요. 비명비암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비명비암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 뒤에 공부의 자세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공부의 자세에서 내가 지금 자, 327쪽 한번 보십시오. 327쪽. 그 앞에 보면 326쪽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급한 것도 아니고. 자, 시작. 우리는 급한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명에 따라 모습을 보이는데 급하게 할 때는 급하게 해야 되겠고 늦게 할 때는 또 늦게 해야 되며 그러면 공부를 시험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부를 짓는 것, 다시 말하면 대도를 성취하는 것은 허공을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허공 자체에 소속이 없는데 우리가 빠르다 늦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소속이 없는 그 강사를 맛보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허공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이 이해됩니다. 허공을 걷어잡는데 내 자신의 마음부터 급한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닌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허공을 직접 접하게 되는 것이지. 만약 내 마음이 바쁘면 나쁜 것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허공을 걷어잡지 못해. 몇천만 년을 가도 허공은 바쁜 것이 아니거든. 원래 늦는다든지 빠르다든지 이런 관념이 하나도 없는 자리이되 내가 늦다고 생각해서 느리게 행동하면 느린 것이 허공이 닿도록 할 뿐이지. 이건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허공을 접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그다음 더 읽어보십시오. 선생님, 앞에서 말씀하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바쁜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닌 그 자리,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래의 소식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여부동한 자리, 도라는 건 여여부동한 자리에 앉기 위한 공부거든요. 의젓하여서 움직이지 않는 자리, 여여부동한 자리, 의젓하여서 움직이지 않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요. 또 그 자리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자리요. 그러니 우리가 조급한 생각이나 혹은 늦은 생각, 해만 게으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찌 공부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빠르지도 않고 늦은 것도 아닌 경지로 가려면 내 마음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아야 그 경지를 만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지와 우리가 서로 접촉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지가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닌데 내가 빨라서는 우리가 좁하지 못합니다. 또 내 마음이 늦으면 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소식 자리는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슬기 자리, 법성신 자리가 딱 그렇게 생각된다면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부터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턱 드는데 빠르게도 생각하지 않고 늦게도 생각하지 않는 것, 법성체, 법성계,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만 그대로 법성체가 되어버리고 법성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방편으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꼭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자리는 급한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닌데 공연히 내가 빠른 것을 가지고 그 속에 있다해도 빠른 거하고 이거하고 서로 타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나는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성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획가 딴 데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이 불러 들어오는 것 같이 생각하거나 내가 거기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거나 얻고자 합니다. 누리의 허공 중에 벌어진 모습, 우리 몸뚱아리도 모습이거든요. 예, 모습입니다. 모습이라는 건 자체성이 없어. 모습을 굴리는 그 자리는 하나의 슬기 자리고 슬기 자리는 가고 오는 자리가 끊어진 자리야. 거래가 끊어졌기 때문에 시공이 끊어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공이 끊어졌기 때문에 조속이 끊어진 것이거든. 빠르고 늦은 것이 끊어진 자리거든. 그리 알아버리면 내 슬기 자리가 하나 있다. 몸뚱이는 헛거다. 이렇게 딱 알아버리면 생사도 없어. 예, 그것까지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 책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끝까지. 또 우리도 옛날에 다 공부를 했어요. 이거 한번 다 공부 다 한 책인데 아마 보시면 생전 처음 보는 말 같을 거예요. 이게요.
저는 이거를 편집을 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이거를 백봉쌤 본문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발췌를 해서 문답을 이제 선생님 본문을 놔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답이 나오도록 질문을 만들어서 이제 넣은 건데 지금 지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허공은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 비명비양자리는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찾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불생불멸이라고 해요. 생함도 없고 모습은 생했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사라졌다. 일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생기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헛것. 그러니까 그 바탕자리의 작용인 것이에요. 작용이요. 근데 그 작용 중에 뭐가 나타나냐면 내가 공부를 정말로 그걸 해봐야 되겠다. 마음이 막 급해. 내가 이거를 꼭 그걸 하고야 말겠다. 마음이 급해. 아이고, 본래 내가 법성자리니까 안 해도 법성이지 또 이렇게 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빠르고 느리고 하는 것이 뭐다? 전부 분별심이죠. 그 바탕자리에서 나타난 작용이란 말입니다. 작용은 뭐냐면 헛것이에요. 헛것.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작용 안에 쏙 들어앉거든. 왜 들어앉느냐? 내가 빠른 마음을 일으키는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나와 빠른 마음이 내가 빠른 마음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객이 딱 나누어져 버려요. 빠른 마음이고 느린 마음이고 본래 그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사라지고 또 느린 마음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사라지는 마음인데 그거를 내가 빠른 마음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빠른 마음을 먹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내가 있다라는 것은 제7식에 해당이 돼요. 7식이요. 안이, 비설, 신까지가 5식이라고 해요. 전 5식이라고 하고 요 의는 의식, 보통 우리 의식 이렇게 하지요. 그건 6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 6식의 그 앞에가 7식이거든요. 그 7식이 벌써 내다, 내 것이다 막 이렇게 일으켜요. 그 7식은 또 8식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모습 공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인이 자꾸 느끼는 거예요. 뭐든지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이게 아주 그냥 머리에 콱 배겨야 돼. 내가 공부를 막 해서 정말로 막 이렇게 막 정말 하고 있는 열망이 났다. 열정은 그 열망이라는 것은 아주 순수한 순수 이성 상태를 열정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다 욕심이 달라붙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내가 공부를 뭘 쟁취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딱 그 속에 맞으면 섞여버려. 그렇게 하면 그게 갈등이 되지요. 갈등. 목이 말라.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목이 마르면 이거는 갈등이구나. 열정이 아니구나. 갈등이구나. 이렇게 다 알아채야 돼요. 옛날에 저도 뭘 한다면 굉장히 그냥 거기에 그렇게 좀 하는 사람이라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정말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좌선하다가 그거를 탁 놔버리는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나는 내 인생에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확 놔버리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내가 공부를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전에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그거는 있어야 되지요. 있어야 되나 그때는 열정이라고 할 수가 없고 갈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 욕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욕심이요? 내가 잘 되겠다는 욕심이요. 내가 깨닫겠다는 욕심이요. 이 내가 굉장히 거기에 많이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저번에도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왜 그렇게 깨달으려고 하니? 깨달으면 정말 불행해질 거야. 이러면 아무도 깨달을 사람 내가 우스갯소리지만 이거 되게 내가 지금 경험을 한 얘기거든. 내가 왜 이렇게 깨닫고 싶어? 내가 왜 이렇게 깨닫고 싶냐고. 깨달으면 좋다고 하니까. 깨달은 것이 좋은 거니까. 누구에게 좋아? 나에게요. 내가 없다면 좋고 나쁜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막 깨달음이 목이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계속 가면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달음, 깨닫고 싶은 마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해서 그 마음을 확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아까도 저 뒤에 나왔지만 허공은 아무 모습이 없어. 그지요? 아무 모습이 없는데 빠르다, 느리다, 밝다, 어둡다 하는 것이 없는데 괜히 내가 막 빠르게 뭘 하고 싶어. 또 막 그거 뭐 괜찮아, 뭐 느리게 해도 돼. 이런 자꾸 분별심을 일으키면 허공하고 백봉생 말로는 접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빠르게 하고 싶은 거 늦게 해도 된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게 중간에 딱 가로막혀서 허공하고 접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를 이룬다는 것은 뭐야? 허공을 걷어잡는 것이 대도를 이루는 것이고 허공으로서 나가 되는 것이 대도를 이루는 것인데 대도를 이루려면 어떻게? 상대적인 것을 놓아버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생긴다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더 깊은 말로 하면 내가 조급하고 내가 거기에 항상 내가 이제 주체가 그걸 망능이라고 해요. 우리 성가 필명 그거 내가 지금 외우지를 모르겠는데 그 망능이지요. 허망한 능이 생긴다. 그 허망한 능이 생기는 거예요. 주체가. 근데 자기가 그게 허망한 능인 줄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모습 공식에 의지를 해야 돼. 모습 공식을 딱 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조급한 마음 변한다고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닫고 싶은 마음 변한다고 할 것이다. 자꾸만 내려놔서 자꾸만 그 능과 소가 사라지면 허공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딱 거기에 이제 그 순간에 부딪히면 이 모습 공식이 생각이 안 나. 거기 너무 욕심이 팍 빨려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 자기가 스스로 한번 모습 공식을 해서 거기서 자기가 한번 벗어나 봐야 돼요. 벗어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만 그 다음에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 잘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공식 하는 자가 누구지? 저번에 그 수림이도 그런 거 질문했었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 그거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잖아. 답이 금방 나온다. 어떤 사람이. 그거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가요? 아닙니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걷어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자리예요. 항상 여여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지? 이러면 어떤 사람은 그게 되게 저기 속 깊은 질문인 줄 알아. 좀 속 깊은 질문이긴 하지. 그러나 그것이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공식 하는 자가 누구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서. 그래서 그 분별심을 내려놔 버려야 돼. 왜냐면
그 분별실 안에 능소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그래요. 이제는 다 능소라고 해도 이해하시죠? 누구지? 라고 질문하는 자하고 또 그 질문하고 사실은 둘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둘로 나눌 수가 없는데 자기는 둘로 탁 나누지. 그거를. 그래서 둘로 나눈다라는 걸 잘 몰라.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하면은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다. 모두 공식으로 갖다가 탁 쳐버려. 그거를. 근데 좀 아깝지. 좀 아깝게 생각이 들지. 아, 내가 이만큼 모습공식 열심히 해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아까우면 안 돼요. 모습은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탁 무조건 치는 거예요. 무조건. 수리면 알겠지? 무조건 쳐. 무조건 쳐야 허공이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기 때문에 허공을 만나려면 내가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아야 허공을 만나. 내가 밝다고 어둡다고 거기에 치우치지 않아야 내가 허공을 만난다고. 허공을 만나고 싶잖아요. 전부요. 허공을 만난다는 것이 곧 백봉쌤 대도를 이루는 것이다. 도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성품을 깨닫는 것이다. 바로 이 말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안 되면 죽었다 깨도 못 만나요. 옆에 있어도 못 만나요. 아무리 부처님이 오라고 얘야 여기가 극락이나 해도 내가 그 구멍을 못 찾는다고. 그거 절대로 못 찾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쭉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삼매정중에서 한 생각을 갖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처음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안 하고 일부러 넘어갔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는 우리 도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넘어갈 건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상대성은 모습이야. 모습은 가짜야. 모습에 머물면 안 돼. 그래서 비명비암을 내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비명비암이 돼야 되는 거야. 비명비암이 되려면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떨어지면 안 된다. 정말로 중도입니다. 이게 정말 중도입니다. 그래서 바탕이다. 내가 능히 주체가 자기가 분별을 일으켜서 바탕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바탕을 못 보는 겁니다. 내가 그 바탕을 보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바탕이 안 되면 내가 못 봐요.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공으로서의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라. 해가지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무념처에 도달할 때까지 한다. 그러면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될 때까지 한다. 딱 그것만 생각하시고 다른 거 일어나면 무조건 모습공식으로 무조건 친다. 요 두 개만 확실하게 해갖고 가면 공부하는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갈등이. 왜 갈등이냐. 자꾸만 내가 뭘 하고 싶거든. 뭘 얻고 싶고 여기 그거 허공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걸 얻으러 가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주체가 객체인 허공을 자꾸만 얻으러 가려고 하네. 허공은 주체 객체가 없는데 불생불멸인데 생하고 멸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틀려버리는 거죠. 뭐라고 계속 분별심만 계속 놓으라. 모습만 계속 내려놓아라. 없애는 거 아닙니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모습 공식을 만든 겁니다. 모습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